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진행의 염지연입니다. 오늘은 이정현, 빈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이 순매도,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받아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날은 방어 매수가 들어와도 외국인 매물이 시총 상위주에 집중되면 지수가 더 쉽게 흔들리는데요.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708개로 압도적으로 많아서 체감 분위기도 약세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하락하며 지수에서 비중이 큰 두 종목이 같이 눌리는 그림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글로벌 이슈 브리핑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정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이슈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지만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증시 랠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사 32곳을 인터뷰한 결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매우 낙관적이었지만 동시에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또렷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투자자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지속해서 웃도는 상황을 증시의 위험 구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결국 금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확산하면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023년 고점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클래리티법이 오는 7월 최종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타이거 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클래리티 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의회가 오는 8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까지 약 11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법안 서명을 목표로 제시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해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타협안은 스테이블 코인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 거래, 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교착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인데요. 시장의 핵심 변수가 유가 상승으로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주요 국채금리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스 헤다드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번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는 블룸버그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히 시장의 지배적 변수로 남아있다며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원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트루스 소셜에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방 미증시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AI와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중동 리스크 확대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증시 방향은 미국의 금리 흐름과 물가 안정 여부,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의 전개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경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빈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주목할 만한 우리 경제 소식을 요약해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형 초순수가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해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구미 SK 실트론 사업장에서 협약식을 열고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시공한 초순수를 반도체 웨이퍼 생산 라인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의 혈액으로 불리는 초순수는 오염물질을 극미량까지 제거한 공업용수로 그동안은 일본과 프랑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국산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외선 산화장치와 탈기막 등 핵심 장비와 소재를 우리 기술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 35조 원 규모로 커질 초순수 시장을 겨냥해 전 공정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해 하수를 재이용한 초순수 생산 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주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전국의 8개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무료로 분석받고 계약서 문구와 주의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며 기존의 전세피해 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꿔 사전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공포에 따른 조치로 향후 대학교나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예비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허그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은퇴 후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 즉 올해 기준 월 319만 원 이상을 벌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기준의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돼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새 기준은 올해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난해 소득으로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도 기준에 맞으면 추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핵심 기술의 국산화부터 전세 사기 예방 강화, 그리고 고령층 연금제도 개선까지 우리 경제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과 복지가 함께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월 19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에 국내 증시도 오늘 큰 폭의 변동성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코스피가 장 초반 크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 역시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증시 오늘 어떤 모습 보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하락한 7,27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반도체주 중심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한때 7,14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 넘게 빠지면서 1,084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수급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6조 2,62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주도했는데요. 반면 개인은 5조 6,29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역시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개인과 함께 시장 하단을 방어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세를 이어왔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은 65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큰 폭 하락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1.96% 내린 27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 역시 5% 넘게 급락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8% 넘게 하락했고 최근 강세를 이어왔던 종목들도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종목은 상승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4% 넘게 하락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 알테오젠과 펩트론, 케어젠 등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과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며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6조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면서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거세졌는데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 역시 5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며 시장 하단을 방어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미국 증시 흐름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업황 변화가 국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정현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의 특징주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기판 사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에 장 초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판 부분이 광학에 이어 LG이노텍의 제2의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에 증권가에서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판 사업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나 영업이익 기여도는 2024년 11%에서 2025년 19%, 2026년 21%, 2027년 30%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고객사를 중심으로 기존 대비 판매 단가가 50% 이상 높은 대면적 고다층의 고부가 기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9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LG이노텍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 77만 원으로 시작해 고가 82만 9천 원, 그리고 종가 79만 8천 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YG 플러스가 15% 급등했습니다. 하이브와 3년간 음반 계약 연장 소식에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58분 기준 유가 증권시장에서 YG 플러스는 전거래일 대비 15.89% 오른 5,07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YG 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하이브와 그 계열사에 대해 국내 음반 및 음원 콘텐츠 유통 협력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력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최성준 YG 플러스 대표이사는 하이브와의 협력은 YG 플러스 음악 유통 사업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K-팝 콘텐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빈주영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의약품 제조기업 휴온스입니다. 휴온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자회사 흡수합병 소식에 장중 1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원동력은 비상장 자회사 휴온스랩의 전격 흡수합병 결정입니다. 휴온스랩은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피하주사 제형 전환 플랫폼과 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인데요. 이번 합병으로 휴온스는 바이오 의약품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약가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까지 속도를 낼 방침이어서 단순한 복제약 제약사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지주사인 휴온스 글로벌 주주들 사이에서는 핵심 자산 이전에 대한 반발로 지주사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등 일부 잡음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7월 16일에 열리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4일입니다. 성공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주가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휴온스는 시가 35,200원에 시작해 고가 41,500원을 찍고 종가 37,7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상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기 흐름을 둘러싼 경계감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같은 시장 안에서도 AI 인프라와 항공산업 재편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에는 강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시장의 흐름, 상한가 종목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한가 종목은 티웨이홀딩스입니다. 티웨이홀딩스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 폭까지 오르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서는 자회사인 티웨이항공의 브랜드 리뉴얼과 사명 변경 추진 소식이 주가 상승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티웨이항공은 기존 저비용 항공사 LCC 이미지를 넘어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글로벌 항공사 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 항공사명으로 트리니티 항공이 거론되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대명손호그룹 체제 아래 항공사업 재편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다시 부각되며 관련 지주사인 TA홀딩스에도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 이후에도 상승 흐름 유지한 채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은 광통신 부품기업 TMC였습니다. TMC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30%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상승에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 관련 공급 계약 소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TMC는 최근 미국 데이터 센터 광통신 인프라 기업과 약 110억 원 규모의 광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계약 제품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400기가급 초고속 광통신 케이블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TMC가 북미 AI 인프라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부각되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중 거래량 역시 크게 늘어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기보다는 종목별 재료에 따라 차별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항공산업 재편처럼 미래 성장성과 연결된 기대감이 공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당분간 시장 역시 지수 흐름보다는 AI 인프라, 산업 구조 변화와 연결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뚜렷한 지수 방향성보다는 AI 인프라와 항공산업 재편처럼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도 시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 흐름이 이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산업구조 변화와 연결된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이 발간한 SK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최근 AI 산업 성장과 함께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지주사인 SK 역시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는 왜 SK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됐는데요. HBM 중심 AI 메모리 수요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영향으로 SK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리포트는 반도체의 주요 자회사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에너지 계열 역시 업황 안정 속에서 수익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즉 SK는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AI와 반도체, 에너지 자산을 함께 보유한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SK 주가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사업 구조와 지주사 할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앞으로 ROE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가 이어질 경우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하나증권 리포트 핵심은 AI 시대 최대 수혜 자산 중 하나가 SK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성장성과 주요 자회사 가치 재평가가 이어질 경우 향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결국 시장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실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들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SK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경쟁력과 자회사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맞물리며 향후 지주사 할인 해소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거친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7,100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어려운 시장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하루 버티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서 하나의 기대의 트리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빈주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엎친 데 덮친 격 그 자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며 하락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도 3거래일 연속 1,500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은 다소 우울하게 마무리되었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혹시 반등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들께서 오늘 시장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약세 여파 속에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며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초반 지수 낙폭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는 장중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부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차 전지와 로봇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이며 시장 하단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큰 폭 조정을 받은 가운데 일부 바이오와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진 만큼 당분간 미국 증시 흐름과 외국인 수급 변화가 국내 증시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오늘 장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음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시장 중심에 있는 AI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종목별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음 주 시장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어디로 집중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